제가 이 발제문을 완성을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뭐 미국 그 안보 라인이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CIA 전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기용이 됐고, 그리고 존 볼튼이 NSC 보좌관으로 해서 강경파들이 지금 안보 라인을 구성했다는 그 측면,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의 대중국 다른 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지금 단행 중에 있고,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는 그 항행의 자유작전, 이것도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미중 간의 그런 기류가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. 그리고 26일 엊그저께 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, 그 소식도 오늘 아침에 지금 오면서 보게 됐는데, 뭐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북중 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향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4월 말에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치러봐야 좀 더 가시적으로 짚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,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좀 큰 흐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발제문이 있기 때문에 발제문을 통해서 제가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그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두 개의 정상회담,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4월과 5월에 지금 열릴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요. 물론 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정이 돼 있고,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그 의제는 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,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서 그 조건으로 군사 위협 해소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겉으로 보면은 뭐 단순한 의제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그 방안, 그다음 평화 체제 구축, 한미 동맹의 문제, 주한미군, 한미 군사훈련, 미 전략자산 전개, 뭐 굉장히 많은,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납치자 문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고,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합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그 비핵화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다만 그 북한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도, 요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몇 가지로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, 또 그런 그 의도에 따라서 북한, 미국, 뭐 중간에 저희 한국도 있습니다만 이 그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지, 또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지,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4쪽에 나와 있는 3호 남북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 그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대북 특사단이 그 3월 5일 날 그 북한을 방문해서 그 6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,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고무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를 했고, 또 미국과 대화를, 그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의향을 표시한 것은 전향적인 그런 태도 변화로 볼 수가 있고요.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결국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. 지금까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한미동맹, 주한미군,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 해구산 제거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비핵화를 위한 그
그 회담, 특히 정상회담을 제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이 과연 그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3월 8일 날 그 트럼프 미국의 정용 실장을 그 단장으로 한 특사를 파견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비핵화에 관련된 대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이제 그 주변국 중국, 일본, 러시아에 마찬가지 특사를 보냈고 거기서 각국의 반응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그 중국 시진핑은 뭐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중국이 그동안 제기했던 쌍궤 병행 그리고 쌍중단, 뭐 쌍중단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. 시진핑은 사실은 왕이 그 외교부장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. 근데 아무튼 쌍궤 병행의 다른 제의를 결합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그러면은 다른 제의라는 것은 결국 쌍중단이고 이것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본의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납치자 문제를 이번 그 회담 의제에 반드시 반영해서 일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. 두 번째는 북한이 ICBM을 양보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도 이번 회담 의제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결국 그 정부의 그런 이런 노력들이 특사단의 그 방북 및 방미 성과를 주변국하고 공유함으로써 주변국들이 그 우려하고 있는 패싱 가능성 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우리 한국이 그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간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북한 핵 문제 및 한반도 문제 주변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그 모멘텀을 마련하게 된 남북 정상회담, 그다음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북한의 의도와 전략입니다. 북한의 상황을 우선 평가를 해보면 북한은 뭐 지금까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고요. 또 올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. 현재 북한은 핵 완성의 문턱을 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뭔가 그 나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북한은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에 대한 체제 위기입니다.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평가해 보면은 뭐 그 다 알려진 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제시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 가운데 이 경제가 사실 빈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그 파탄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 그리고 확실하게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당 정군의 엘리트층에서 아마 동요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뭔가 국면의 전환을 모색하게 하는 그런 그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 그 특사단에게 제시한 것처럼
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군사위협 해소를 요구하면서 북한 그 비핵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아마 이러한 그 북한의 입장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의 이러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우리 특사단이 이제 방미해서 그런 김정은의 의도를 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단번에 정상회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과연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저는 상정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아예 지정학적 판도를 흔드는 겁니다. 요거는 친중 반미에서 지금 중국에 의지하면서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스탠스에서 친미 제중으로 이 전략적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가능성입니다. 사실 요 시나리오는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어렵지만 정부가 보이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의 의도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면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뭔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너무 오버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가능성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. 결국 이 지정학적 판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. 이른바 친미 제중 미국과 친화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외 전략을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중국이 1972년 닉슨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미 반소 전략으로 태세를 전환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일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을 하고 대신에 이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으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일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뭐 반중이나 제중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미국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북한과 관계 정상화가 쉽겠느냐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인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 북한과 미국이 이 지정학적인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트럼프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뭔가 모종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. 북한이 이쪽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그런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도를 나름대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뭔가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고 그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간에는 뭐 ICBM을 포기한다든가 그다음 핵시설 중단 폐쇄 그다음에 미국인 포로 석방 뭐 이런 문제가 되지만 그 정도로 특별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만일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아마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게 됐습니다. 두 번째는 전략적 변화를 탐색하는 그런 시나리오죠.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
부분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또는 핵물질은 시설은 폐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상황 진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. 이때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되 CVID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상황을 탐색하고 그런 가운데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과정에서 북한은 부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서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 할 겁니다. 다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수교와 같은 그런 확실한 그 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비핵화를 완전하게 그 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.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 지연 전략인데 이것은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일정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전략적 기로에 서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일처럼 CVID를 이행을 하고 미국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 즉 비핵화를 거부하고 그동안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다시 이 상황을 되돌리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. 이때 만일 북한이 선택을 한다면 스스로의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주변 환경의 요인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두 가지의 그 환경적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도입니다. 미국이 지금처럼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그 강압적인 제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완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. 강압이 지속된다면은 북한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강압이 멈칫하고 제재가 완화된다면은 북한은 그 선택을 유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또 그 두 번째 그 이 변수는 중국의 그 북한 보호 능력입니다. 만일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보호하고 감싸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북한은 나름대로 상황을 끌고 가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도외시할 경우에는 북한은 결국 1이든 3이든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측면이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것은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해왔기 때문에 만일 시진핑이 비핵화의 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최근 그 미중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그런 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진핑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중국으로 초청했음을 우리가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때 북한이 선택을 3이 아니라 타국이 아니라 1번 CVID 쪽으로 간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친미 제중보다는 친미 친중의 성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.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술적 위장입니다.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. 이것은 뭐 지금까지 북한이 끊임없이 반복해 왔던 것처럼 다시 그 신용만 하면서 보상을 취하고 비핵화는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. 최초의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제시했을 때 제가 느낀 바는 평창 올림픽부터 북한의 기본적인 의도는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은 그 이 북한이 추구하는 마지노선은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세 번째 그 시나리오 전술적 위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미국의 의도와 전략은 뭐냐?
미국의 뭐 그런 그 현재 그 당면한 상황,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CVID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결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결국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본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,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지정학적 판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.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제휴를 하는 거죠. 이게 뭐 어떤 그 동맹이나 아니면은 그 전략적 그 관계를 아주 심화시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 정상화 정도만 가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미국은 작년 12월 달에 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을 하면서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. 또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도전 국가로 그 얘기를 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본, 호주 그리고 인도와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 방침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고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.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견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. 처음에는 이제 대테러 전쟁에서 중동 쪽에 이제 올인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핵입니다.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 어떤 노골적인 그런 그 견제 행동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남중국해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필리핀도 그 중국 쪽에 붙어버리고 북한 핵 문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악화 일로에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.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바는 만일 북한과 모종의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비핵화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비핵화를 통해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전략적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지정학적 판도 변화를 우리가 한번 그 의도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전략적 강압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북한과의 모종의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. 뭐 19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 전부터 사실 1969년 중소 국경 분쟁을 즈음한 그 시점에서 교감이 이루어졌었죠.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런 그 교감이 없다면 사실 1번 시나리오는 추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전략적 강압이 또 다른 그런 의도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항구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될 겁니다.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CVID가 달성되기 전까지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요. 물론 뭐 중간에 그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유인을 한다는 측면에서 뭐 순차적인 보상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섣부르게 그렇게 이번에는 섣부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. 결국 이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의도를 조합하면 한 6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됩니다. 이 중에서 첫 번째 1-1 시나리오, 이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. 비핵화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.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비교적 용이하게 비핵화에 합의하고 양국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2-2번입니다. 2-2번. 즉, 그 북한은 탐색을 할 것이고 미국도 일단 강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기로 나오는 그런 전략을 계속 펼 거라는 거죠. 이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고 다만 이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CVID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그 난관을 거쳐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. 3-2 시나리오, 북한이 신용만 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강압 억제를 하게 되면은 제재를 하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까지 동원이 된다는 거죠. 나머지 시나리오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.
그것은 왜 낮은지는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. 결국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 미북 정상회담을 전망을 해볼 때 결국 한국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미 3자 간의 비핵화 방안 도출, 남북 미중 4자 회담, 그다음 6자 회담으로 연결하면서 평화 체제 논의,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및 보상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우선 의제는 결국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비핵화를 북한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군사 위협 해소, 체제 안전 보장을 그 충족시키기 위한 그 어떤 그 보상안,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그 평화 체제 구축 로드맵 이런 것들이 아마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우리 정부하고는 별로 논의할 게 없을 겁니다. 이것은 미국과 논의할 의제라고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의지 정도만 표명을 하되 대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를 하고 조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보상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이번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결국 이번 회담 의제를 생각해 보면은 비핵화 문제,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북한이 그 뭐 매번 그 이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문제, 군사 훈련, 미 전략자산 전개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사실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.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 군사훈련 이것은 비핵화 문제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심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다섯 번째 의제 보상 문제를 북한이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이런 걸 제시하면서 나름 그 이 경제적 지원, 개성공단 재개, 경제협력 이런 것들을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본다면은 일단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첫 번째 트럼프의 카드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압박과 함께 트럼프는 사실은 굉장히 실리적인 그 사람입니다.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인책도 제가 봤을 때는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그거를 언제 제시하느냐, 언제 그걸 제공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.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인책도 트럼프가 가진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 관계 재조정도 트럼프는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절대적인 카드가 핵미사일이죠.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을지는 사실은 그 굉장히 의심스럽고 따라서 아마 겉으로는 아까 세 가지 의도 중에서 겉으로는 지정학적 판도 변화, 즉 미국과의 어떤 그런 전향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보이면서 내심으로는 두 번째 그 가능성, 즉 전략적 탐색이죠. 탐색을 추구하면서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 전술적 위장으로 선회할 수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회담 의제는 뭐 비핵화, 그 다음에 대북 군사 위협 해소, 그 다음에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로 평화 체제 구축, 북미 관계 개선, 한미 동맹 문제, 주한미군 이런 것들이 그 논의가 되겠지만 결국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. 결국 그 이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보게 되면 결국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이게 잘 그 진행이 돼서 미북 관계 개선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결국 그저께 북한 김정은이를 전격적으로 초청한 것은 아마 이러한 그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고 그 이면에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력이 너무 일찍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연된다면 뭐 잘 된다면 좋겠지만 뭐 중국의 어떤 그런 그 회방이라든가 여기서 잘못된다면은 오히려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우려를 또 해보게 됩니다. 거기에 따라서 잘못 상황이 관리되면은 우리 한반도 위기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 우리 대응 방향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대북 정책 그리고 대북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,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그 임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그 측면이고요.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를 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지 너무 큰 틀에서 제시하고 일괄 타결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 지금 평화협상 뭐 평화체제 구축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를 그 바로 뭐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미 간의 그 입장 차이가 은근히 큽니다. 그 갭이.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그런 그 공조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첫 번째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북미 관계 개선. 우리는 북미 관계 개선을 쉽게 생각하지만 잘만 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자유, 민주주의 뭐 이런 어떤 그 조건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북한에게 섣불리 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.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. 우리가 제공하는 그 보상의 시점과 규모,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그 보상 이런 것들이 협의되고 합의되지 않으면 오히려 한미 간의 그런 그 불협화음이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. 뭐이 정도로 해서 제가 그 발표를 마치고요. 감사합니다.